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위하는 시간. 이번에는 화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성의 자랑인 화성고등학교 문제들이 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함께 풀이해가면서 실력 형성을 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쫙 하하 값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 곱셈 공식과 관련된 계산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하는 걸 보니까 앞에서부터 제곱 모든 정보들을 좀 다 구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의 ab, b, c, a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6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26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10 돼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돼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선 어떤 정보 얻었습니까? A, B, B, C, C, A 이 결과가 5란 정보를 일단 얻어냈습니다. 정보를 차곡차곡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세제곱 나온 거 보이니까 또 뭘 해야 되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처리했었던가요? 자, 이 결과가 90이고요. 마이너스 3ABC 현재는 모르고 결과가 얼마죠? 6 처리됐고 가로 열고 이 부분이 26에다가 방금 계산 끝났습니다. 5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그러면 이 부분이 자, 21에다가 곱하기 6 해주니까 126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ABC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36 처리되니까 알겠습니다. ABC 이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2에서 또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뭐 정보를 이렇게 골고루 다 얻어내야 되는 풀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제는 이제 AB의 제곱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들.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얼마일까요? 이건 이제 AB, BC, CA의 제곱 빼기 2배 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학습이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문제에 얼마였었습니까? 자, 5였었나요? 자, 25 되겠고 ABC가 와, 그러면 이게 좀 2 곱하기 마이너스 12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가 6 이렇게 쳐야 되나요? 우와, 그럼 이게 또 얼마입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가면서 12, 144에다가 또 25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169요? 자, 그럼 13제곱이라는 얘기네요. 자, 169, 13제곱. 뭐,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구해놨고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에 또 필요한 부분 또 뭐 있죠?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이 드디어 있군요. 이 부분은 제곱의 제곱이죠.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 빼기 2배의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A 더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26이었으니까 26제곱이고요. 2배의 자,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센스 있게 13제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13제곱에 2 곱하기 13제곱이니까요. 2 곱하기 13제곱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산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분의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 곱하기 13의 제곱이었고 아까 13제곱이었죠. 약분 처리해주니까 2에서 계산을 마쳤습니다. 와, 한 문제 그럼 멋들어지게 그냥 곱셈 공식 쫙 다 알아봐야 되네요. 자, 이 공식 기억하시죠? 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 공식 기억하시죠? 자, 이걸 통해서 ABC값 구했습니다. 그 다음 요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 제곱의 4제곱 형태는 이제 제곱의 제곱꼴로 해서 이렇게 살펴간 부분. 됐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사용된 공식들만 좀 체킹해 봤습니다. 와우. 어떻습니까? 큰 틀 흐름 역시 곱셈 공식 확실하게 잘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중간에 막힘없이 하려면 충분히 연습 좀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곱셈 공식 암기합시다. 자, 2번 마무리합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fx에 대해서 당식을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가 돼야 되겠죠. 근데 당식을 이번에는 1차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기는 상수항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fx가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2x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소거가 되어서 상수항 c 이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x에 대한 정보를 나에서 좀 이렇게 얻어야 되는 거군요. 자, 근데 이렇게 미지수인 건 나누게 해야 되겠다. 가장 손쉬운 방법, 나누기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1, 2c 1, 4 마이너스 c 2 내려오고 1 들어가니까 1, 2c 빼니까 2 마이너스 c 됐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이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몫에 이런 부분 나와야 되고 자, 좀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을 fx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1 처리가 됐고 나머지가 2 마이너스 c의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 부분이 이제 gx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공통인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네요. 자, 주어진 식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다음 식을 1, 3, 4, 2를 자,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1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1 처리됐고 2 됐고 마이너스 2 됐고 2 됐고 마이너스 역시 나눠 떨어지는군요. 즉 주어진 식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라는 거는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gx에 이런 인수가 있으니까 나누게 되면 나눠 떨어져서 즉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수항이라고 했는데 0 돼야 된다는 얘기는 c 값이 없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가 제로가 되는 순간 아까 지금 2-c의 x 플러스 1을 우리가 이제 gx라고 놓았었는데 실은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논리 관계가 살짝 좀 까탈스럽습니다. 문제에서 g2를 구해달라. 그래서 답 6 마지막에 이제 gx를 다 안 다음에 계산하는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살짝 그 논리 관계 까탈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fx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gx 1차라는 거 상상할 수 있겠고 나눴을 때 이제 1차로 나눴으니까 처음에는 상수항이라고 해주는 거니까 fx 부분을 자 2차항 부분을 요게 다 지우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fx를 자 상수와 c 부분이 있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나누기 해서 나누기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식을 썼습니다. 와 이렇게 자 그러면 뒤쪽 파트 부분이 이제 gx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눈치를 챘죠. 목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gx 파트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즉 이런 계통으로 나눠 떨어진다. 즉 나누기 하게 되면 즉 나머지가 0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맨 처음 올라갔을 때 이 상수라고 놨던 이 부분이 0이 되게 되려면 fx의 c 부분이 사라져야 되는 형태니까 주어진 식에서 c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형태니까 gx 파트 부분 그러니까 실은 이 식을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군요. 즉 무슨 얘기냐고요? 자 아까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식은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의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고 다시 2배의 x 플러스 1은 이런 모양 fx 목 나머지 뭐 이런 형태란 뜻이었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g2를 구했습니다. 그 논리관계가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중간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와 4번 문제면 상당히 앞쪽 문제인데 앞쪽 문제에도 쉽지 않은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디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4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5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당식 fx는 한 개 이상 존재한다. 2차 괴수가 1인 2차식이다. 뭐 2차식인데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여유입니다. n에 대해서
나눠 떨어진다.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여유 있어졌다가 만만치 않은 문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항식들 모두 다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fx가 x제곱 ax 플러스 b 제곱차가 1이라고 있으니까 주어지겠고, 그러면 x의 n제곱 하게 되면 x의 2n제곱 더하기 a x의 n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이 나눠 떨어진다. 식을 한번 열심히 쓰겠습니다. 으쌰, b 이렇게 된 식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학교 같으면 만점 방지용으로 나와야 될 문제가 5번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진행할까요? 자, 나머지 정리 원리가 이곳을 0 되게 하는 적절한 숫자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겠다.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쪽도 0이 된다. 그러니까 x2n제곱 플러스 a의 xn제곱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하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식은 공통인 해를 갖습니다. 뭐 기왕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x로 진행하죠. 뭐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통인 근을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 식에서 뺀 결과, 자, 빼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x제곱 공통의 x의 2n-2 제곱 빼기 1 처리된 거고, a x 공통의 x의 n-1 제곱 빼기 1 한 됐습니까? 이곳에도 공통인 해가 존재하겠다. 자, 근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x의 n-1 플러스 1하고 x의 n-1승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다시 공통 부분이 또 생기니까, 자, 식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x의 n-1 제곱 마이너스 1 있겠고, 앞쪽엔 뭐가 남았죠? x 하나 남았고, 그럼 다시 곱하게 해주면 x의 n제곱 플러스 x 되겠고, 뒤쪽에는 플러스 a가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자, 빼서 인수분해해서 정리했는데 이곳에 이제 공통근이 존재하겠다. 그 공통근은요, x는 0하고 공통은요 x는 1하고, 자, 그 다음엔 x의 n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이꼴 제로, 이곳에서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식에서 a 값이 0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뭐 숫자가 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곤란한 점이 생기네요. 무슨 곤란한 점이 생기죠? 자, 차수가 달라질 때마다 이 식을 계속 만족시켜주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곳에서 문제풀이 할 때는 a 값이 0일 때 좀 조건이 좀 생기겠습니다. 그럼 x의 n-1승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식을 뭐 다시 한번 써보면 되죠. 뭐 x제곱에 xn-1승 마이너스 1에다가 xn-1승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아주 교묘하게, 자, 이 부분에서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근데 마이너스 1은 이제 a 값이 0이라는 좀 전제 조건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근이 되겠습니다. 자, n이 홀이 돼서 n이 짝이면요, 짝수가 되면 이제 홀수니까 마이너스는 그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오케이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처음에 좀 안 보이거든요. 자, 홀수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짝수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n이 5쯤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x 4제곱 더하기 1은 이걸 제로 해주는 거니까 뭐 실근이 없습니다 되는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요쪽 좌측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줘요. 좌측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든 x 제곱, 그 다음에 x-1의 제곱, 그 다음 그 둘로 이루어진 x-1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될 수 있는 식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원래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파트 부분에서, 자,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구성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그런 식이다. 그렇게 되면 또 그때는 도움을 받아서 이쪽으로 근을 가져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근으로 갖는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형태들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px는 이 부분을 다 더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4x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여기 제곱할 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소거하니까, 자, 요렇게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오, 끝나갑니다. 자, p값 이렇게 됐을 때 얼마를 구하라겠습니까? p값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치면은 4 16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니까 22 이렇게 결과를 얻었나요? 자,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학교에서는 만점 방지용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아주 까탈스러운 문제가 등장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주어진 식 됐고, 자, 나눠 떨어진다. 여기까지 뭐 문제 쓴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n차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쪽 qx 자리에 뭔가 식을 만들어서 전개한 것으로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요, 자, 공통분을 갖습니다라는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빼서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식, 그리고 그 식에 대한 해석요, 이런 것들을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이제 중분 형태로 갖는 식들을 먼저 만들어냈고, 두 개, 자유로운 거 두 개 결합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식이 이제 좀 골치 아픈 건데, 마지막 식이, 자, 요 오른쪽에서 나올 때, 자, 0이 되면은 안 되는 걸까? 이때는 이제 뭐 안 되는 형태가 되고요. 0이 됐을 때,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서 됐습니까? 0이 아니게 되면은 이제 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자, 0이 됐을 때 이런 식이 만들어져서 마이너스 1이 조건 하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좀 일반적인 좀 약간의 조건을 가지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식 x제곱 마이너스까지 찾아서 px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 봐도 쉽지 않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복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학교 시험지라면 거의 뭐 만점 방지용 쪽에 나올 법한 문제니까 뭐 5번에 나왔을 때 뭐 틀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셔서 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려고 믿습니다. 자, 5번 마치겠습니다. 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복소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루트 2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리화 형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분모 2 생기고 어떻게 될까요? 약분될 처리되니까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Z1이란 녀석은 어떻게 됐을 때 제곱했을 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형태가 제곱되게 되면 i 이렇게 처리돼서 알겠습니다. 자, i 이런 형태 생기는 알겠죠? 그러면 요 녀석은 4번마다 규칙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Z2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돼 있는데 이 Z2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고 제곱을 하게 되면요. 자, Z1의 제곱 마이너스 Z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Z2 됐습니까? 4에서 이제 약분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곳에다가 Z2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Z2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세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뭐 그렇군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6제곱하면요. 6제곱하면 마이너스 1 Z2의 6제곱하면 1. 자,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6제곱은 1. 자, 그럼 몇 번마다 규칙? 6번마다 규칙. 요건 4번마다 규칙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곱이 4번마다 규칙이니까 Z1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8번마다 규칙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규칙이 아주 재밌네요. 6번. 우와,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자, 차이가 또 이제 얼마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 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뭐 요거는 뭐 i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런 계통으로 나오는데 와, 방법은 없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더하기 2 해서 이쪽 계통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값들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경우만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Z1이 어떻게 하면은 i가 마이너스 1이 나올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은 i 제곱이니까 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이 부분은 그럼 i 제곱이라는 것은 뭐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4제곱이 되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n이 4일 때 되는군요. 자, 근데 규칙이 8번만의 규칙이니까 4가 되면 또 더하기 12, 그 다음 20 이런 숫자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쪽에서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자,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1이 나오는 것은 뭐 여기 이미 써 있네요. Z수가 몇 제곱? 6제곱이 되겠습니다. 6. 근데요. 또 6번마다 규칙이니까 12, 18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겹치는 숫자 찾았습니다. 겹치는 숫자 n을 찾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 12가 가장 먼저 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n이 되겠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규칙 두 개를 교묘하게 결합을 시켜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Z1 다시 유리화해서 모양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제곱했을 때 근데 i라는 것은 4번마다 규칙. 그러니까 그러면 Z1이라는 녀석은 8번마다 규칙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Z2는요 2차식을 만들어서 제곱을 해가지고 식 유도 Z 세제곱 마이너스 1 만들고요. 그래서 6제곱이 1 되는 거니까 6번마다 규칙이 있겠다. 규칙이 있는 녀석들 가지고 계산. 근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렇게 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방법은 마이너스 1에 더하기에서 1. 일단은 규칙 나오는 것들을 써봤고 나올 수 있는 모양은 이쪽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들이 언제인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 Z2에 대해서는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에서 계산해서 공통으로 만족해주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큰 틀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되짚어 보더라도 규칙 두 개를 결합시켜서 풀어가는 거니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차분하게 그 규칙 각각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데 좀 집중해서 좀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좀 풀이 방법 전체적인 흐름이 좀 잡혀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또 8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다른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화성구분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복수 Z1,2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자, 기억은 무엇입니까? Z1하고 Z2파. 와, 기억 조사를 하려면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놨는데 이게 Z2의 바다. 그럼 Z2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생겼다. 거의 장난친 것 같습니다. 둘이 켈레박스 관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둘을 또 열심히 뭐라고요? 곱하기 하라고요? 그럼 이거 이렇게 뭐 곱하기 해야 되는데요? 와,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0이면 그러면 A는 0이고 B도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Z1이 뭐가 되겠습니까? 0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니은 들어가겠습니다. 니은 Z1을 역시 A 플러스 BI라고 놓겠습니다. 자, 근데 Z2를 어떻게 놓을까요? Z2를 그러면 X 플러스 YI 놔야 됩니까? 그럼 Z2 반은요? X 마이너스 YI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을 합을 한 결과가 0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A 더하기 X 더하기 B 마이너스 YI 이 결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0, 0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Z2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것은 마이너스 A, Y라는 것은 BI 이렇게 생겨서 모양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Z1하고 Z2를 열심히 더하기 하고 I를 곱하기 하라는 것은 뭔가요? 더하기 해주면은 뭐 앞에는 자연스럽게 0이고 i에다가 다음에는 2bi가 처리가 되니까 i 제곱에 마이너스 처리돼서 2b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실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디귿은요 역시 Z1을 A 플러스 BI 놓았는데 Z1 Z1 파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한 대로 Z2를 뭐 X 플러스 YI 놓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같아지면서 결과는 이 처리를 되는 관계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요, 와, 또 더하기 한 결과가 I야, 더하기. A 더하기 X 더하기 B 더하기 Y, I. 이것이 I라고요. 자, 그러면 X는 뭐 마이너스 A 해서 처리해서 집어넣으면 됐고 그럼 Y 그럼 B 플러스 Y는 뭐 1 이렇게 이 정도 처리해서 놓으면 될까요? 자, 그렇다면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자, 테이블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자, 여기 부분을 좀 대입해 볼까요? 이건 뭐 A 제곱 되겠고 Y 제곱은
뭐 1 마이너스 b에 제곱되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처리되니까 좌변하고 같아지려면 쭉 b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b 값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분의 1 결과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은 또 4분의 7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뭡니까? Z1, Z2다. 그러면 A 플러스 BI에다가 Z2가 어디까지 정리가 됐나요? X라는 것은 마이너스 A, 그 다음, 2분의 1 계산했는데, 2분의 1 I 계산했는데, 여기도 2분의 1이 돼. 뭐, 됐습니다. 그러면 뭐, 2분의 1 I의 제곱 빼기 A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 처리됐습니다. 계산 결과 들이대고 그럼 마이너스 처리됐나요? 자, 결과가 마이너스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론 OX 좀 간단한 것들이 나와야 시간 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일일이 뭐 조사를 좀 해야 되니까 연계성이 니은 디귿 뭐 연계성들이 좀 없는 모양이라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큰 틀 다시 되짚어보게 되면 자 각각 찾아서 계산했고 역시 Z1 주어져 있고 문제의 조건에서 Z2 알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부분 해서 확인하고 디귿이 좀 많이 걸렸는데 Z1, Z2 일반적으로 나왔고 문제의 조건 처리했고 그 다음 조건에서 A 관계하고 B 관계 그 두 번째 관계를 이용해서 B 값이 얼마인지 알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A 값까지 구했고요. A 값을 정확히 구한 게 아니라 제곱 값을 구해놓은 거죠. 그 다음 최종 풀어야 될 부분 계산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한 문제만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 하나만 이렇게 풀라고 하면은 뭐 그냥 차분하게 진행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 개를 통째로 전부 다 조사해서 한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의 압박을 좀 받으면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9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z가 심상치 않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옳은 것을 또 골라달라.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니까 또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z 자체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1차로 일단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유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화하게 되면 분모가 2인데 분자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루트 2 되겠고 1 마이너스 i 써줬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거 i입니다. 그러니까 i의 n제곱 된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i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z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규칙성인데요.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그 다음 4제곱.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z1은 2i, z2는 0. 됐습니까? Z3는 자 빼니까 뭐인가요? 마이너스 2i입니까? 자, Z4는 0 이렇게. 그 다음 이 각각의 값들이 규칙성을 가지니까 그 다음 우리도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이런 규칙으로 슉슉슉슉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좀 알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요. 서로 다른 z값은 모두 3개다. 3개 맞습니까? 2i, 마이너스 2i, 그리고 0, 0은 똑같은 값이니까 3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니은은 또 뭔가요? 쉬운 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야, 얘네들 또 다 더하기 하겠다고요? 가능한 값들을 좀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n이 1이면 뭐가 되죠? 그냥 2i가 되겠고, n이 2가 되면 요렇게 더하기 해봐야 그냥 2i가 되니까 변함이 없고, 요렇게 더하기 해주면 또 0으로 바뀌는데요. 또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0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더하게 해주면 뭐죠? 여기에 다시 2i를 더하니까 2i 다시 이렇게. 아하, 나오는 값은 이렇게 몇 종류가 되겠습니다. 2종류가 되겠습니다. 서로 가능한 서로 다른 값 이렇게 2개가 되는데 이걸 또 다시 더하기 하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이요. Z1, Z 이런 값들을 열심히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12i 자연수에 대해서 오호호호호호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게 가능합니까? 2i하고 2i를 곱하면 i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4 음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0하고는 곱하기 해주면 안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2i하고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안 되겠고, 이번엔 또 마이너스 2i하고 마이너스 2i 계통을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또 마이너스 4에서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계통, 3계통. 자, 1계통이라는 것은 1, 5, 4 더하기에서 9 이런 숫자들이 있는 거고요. 이쪽은 3 또 4 더하니까 7. 그 다음 더하기해주면 10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자, 이런 숫자들. 자, 그럼 이런 숫자들끼리 열심히 곱하기 해보겠고, 이런 숫자들끼리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세 가지 문제에 해당하는 L, 그 다음 M에 해당할 수 올 수 있는 가지수, 그 다음 이쪽은 두 가지 됐습니까? 그러면 9가지, 이쪽은 4가지 더하기 해서 1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또 몇 개라 했습니다. 8개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8개로 썼죠? 아, 이거 3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이렇게 되면 이거 6에다가 2니까 합치면 8인데, 와, 이거 완벽한 함정입니다. 자, 13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복소수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나온 것들 이용한 아주 또 그럴싸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Z라는 부분, 자, 주어진 식을 이거 이대로 해서 앞으로 나온 문제를 풀겠다.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n에다가 이제 1, 2, 3 다 집어넣을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서, 그리고 계산해서 나온 것들을 정리를 미리 쫙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빼기라서 부호가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 이론 공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놓고 대처하면 좀 쉽게 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좀 디귿 부분이, 디귿 부분이 3 곱하기 3 하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2 하면 또 6 되고 해서 이거 자칫하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문제니까 또 조심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뭐 LM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같은 숫자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10번 복습도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진다고 할 때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D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실근을 갖습니다. 0보다 그거랑 같다. 자, 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하니까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부호를 싹 바꿨고요. 1, 3에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니까 인수분해 됐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항목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알파 베타 빼기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 4, 16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식을 문제 지어지면 넣게 되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군의 곱이니까 a제곱이 됐고요. 빼기 4배의 두 군의 합 a 플러스 1 처리가 된 것 같고 더하기 16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12 처리된 이 참수. 자, 최고차가 양이니까 곡시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서 2. 열심히 해서 구했는데 문제에서 최소값 아마 여기에다 2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뭐죠? 4 마이너스 16 플러스 10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와, 이거 영 쓴 사람 무지 많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어디까지입니다? 1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소값 어디에서 갔습니까? 1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됩니까? 그래서 최소값 9 이렇게 구해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최소값 나오는 게 당연하게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 풀다 보게 되면 이 문제에서 어디 부분을 빠뜨리기 쉬울 것 같습니까? 2차 방정식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진다. 같나 보다. 이런 거? 그럼 뭐겠습니까? 그냥 대입. 자, 실근을 간다라는 곳에서 이게 범위 나오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이거 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대입해서 이참수 최소 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하다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체킹했습니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 말이 주어졌을 때 너무 그냥
근과 계시관계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판별식에 의해서 A값의 범위 구해가는 이 부분 빠뜨리지 않고 잘 기억하길 바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주어진 조건 정확하게 잘 처리해지면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간과하면 어려운 문제, 즉 엉뚱한 형태의 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12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3번입니다. 두 자연수 PQ가 모두 1보다 큰 소수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근이 또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야, 인수분해가 그러면 정수니까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여기 Q가 소수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처리될 때 Q 마이너스 Q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분의 합이 0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에다가 하나는 Q가 제곱이 되고 하나는 1인데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Q제곱 플러스 1 큰 숫자가 돼서 8P하고 일치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Q제곱 마이너스 1이 뭐 8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Q 마이너스 1, Q 플러스 1 이퀄 8P 해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8이라는 숫자가 또 1, 2, 4, 8 거기다 이제 P가 곱하기 된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Q 마이너스 1이 좀 작은 숫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Q 마이너스 1을 1이라고 생각하면 Q는 2가 되겠고 Q가 2면은 Q 플러스 1은 3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8P라는 거는 좀 안 됐습니다. 탈락입니다. 그러면 Q-1이 2라고 치면 Q는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Q 플러스 1은 4가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럼 얼마가 돼요? 2니까 또 4P 됐다. 그럼 P가 1이다. P가 1이어서는 또 안 되죠. 이것도 또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또 Q-1이 이번엔 4가 되게 되면 Q 값이 5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 Q 플러스 1이 6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 P 형태가 6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 값은 3, 5 소수 맞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Q-1이 8이라고 치면은 Q는 9 소수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 어긋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PQ를 찾았고요. 자, 그러면 근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은 1하고 마이너스 Q 제곱이 근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자, 5를 집어넣게 되면은 1하고 마이너스 25가 근인데 차를 구해가는 거니까 26이 되겠고 그 다음 P제곱 9에다가 Q제곱도 25 이렇게 해서 이런 값들을 모두 다 더하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60이 나오는 건가요? 60? 맞습니까? 40에다가 51에 60 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좀 찾게 되겠네요. 자, 소수라는 거 정수로 인수분해된다는 것이 조건이었고요. 그렇다면 요 부분이 인수분해되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 살짝 보여드렸고 이런 형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계산에서 나온 Q제곱 마이너스 1이 8P가 되어야 되는 부분 확인드렸고요. 자, 그 부분 인수분해해서 이런 모양 나왔고 이제부터는 자, 두 수의 곱 형태로 되니까 요 8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는 모양들 좀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자, 4되는 요 부분이 된다는 것 좀 확인 들어간 거죠. 자, 일일이 모든 부분 찾기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것도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풀이를 하지 않으면 또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 설명은 잘 이해됐습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4번입니다. 주어진 식 돼 있을 때 주어진 값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y제곱이 보이니까 우리는 y제곱에다가 2x y제곱은 어떻게 되죠? 자, 이항시키면 되니까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2x 플러스 y제곱이라는 식을 가볍게 처리해서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뭐 일단 식 정리는 필요하니까 좀 해볼까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되겠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처리해서 식 정리 그래프 모양까지
됐습니다. 근데 최대값 x는 2에서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죠? 황당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체킹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자, 우리가 대입할 때 y제곱은 4 x-1의 제곱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 부분만 전개하지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어떻게 되죠? 플러스 3입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곱이거든요. 제곱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 3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x 범위 마이너스 1, 3이다. 제한 변역이 있는 겁니다. 제한 변역.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래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이때 이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뭐 갑자기 그림 그려놓고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자, 아닙니다. 제곱을 소거할 때는 반드시 범위 생겨야 된다라는 내용. 이 내용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또 한번 해볼까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곱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식을 만들겠다. 근데 중요한 거 제곱 부분을 소거할 때는 거듭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범위 생긴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의 바른 답을 구해갈 수 없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곱 소거하면 범위 생기다. 꼭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식 주어져 있습니다. 혹은을 오메가라고 하자. fn이 또 쭉 길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메가의 n제곱분의 1까지 다 더하게 하겠다.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우와, 이것도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힘 좀 내야 되겠습니다. 우이샤! 힘 받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인수분해는 이 뒤쪽에서 오메가란 큰 오메가 봐도 뭐 켤레근 가져야 되겠죠.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뭐 이런 거 되는 거고 오메가 세제곱 이런 거 당연히 1. 그래서 몇 번마다 규칙이요? 세 번마다 규칙. 자,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 정리해놓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F1은요 문제에서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슬쩍 보기에 눈치를 보니까 요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것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규칙성 부분을 보니까 자, 3으로 할 때 이게 홀수비, 야, 이거 이제 f 이게 3n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f2는요 두 개니까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통분해서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고칠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이용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이 나니까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요게 이제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1 집어넣으면 2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쭉. 그 다음 F3은요.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되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0 처리되면 되겠죠? 자, 이것은 F 3n 계통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마다 규칙. 오메가 4가 되면 이제 맨 위로 다시 가는 거죠. 자, 규칙성 부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기억 F6이라고 했습니다. 6이라는 것은 3의 배수 계통이니까 맨 마지막 부분 세 번째 거 0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수 K에서 3K-2다. 자, 여기에 K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F1,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오메가 제곱분의 1입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곱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거죠. 자, 다음요.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디귿을 처리를 하려면 fn에 지금 문제의 제곱 더하기 fn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이 부분이 0이다 돼 있는데 뭐 인수분해 계통을 봐야죠. 이렇게 fn 플러스 1
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fn이 0이거나 fn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이제 3의 배수 계통되는 거고요. 3k 계통. 요거는 뭐죠? 3k 마이너스 1 이런 계통.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는 모두 60개가 되겠습니다. 60개요? 확인해 봐야 되겠는 거요. 자, 그러면은 두 자리라고 했죠. 두 자리. 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는 뭐 차곡차곡 뭐 따져 볼까요? 9가 3K 되니까 10 요거 이제 안에 나머지 이거 11부터 되는 건가요? 10 이쪽에는 11, 12 쫙 됐고 됐습니까? 13, 14, 15 쫙 됐고 여기 이제 10이 안 된다는 거죠. 13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규칙적 가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두 자리니까 나중에 이제 99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98 되고 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전체에서 뺄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할까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하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3 곱하기 4 이건 3 곱하기 33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수가 나오죠. 33 빼기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30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씩 나오는 거니까 곱하기 2 처리해 주는 거니까 60.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60개 맞다. 이런 처리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공부해서 나왔던 그런 규칙을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인수분해에서 거긴 갖는 거요. 자, 문제에서 뭐 두근합, 두근곱 이런 것들은 없어서 그럼 처리 안 했고요. 딱 보이는 부분. 자, 됐습니다. 세 번마다 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근이다 라는 뜻이요. 자, F에서 그래서 이제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계산 결과 모양 보여드렸고, 이 부분은 4번 하게 되면 다시 F1하고 또 똑같아지니까, 뭐 3번까지 결과가 0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번마다 나오는 이런 규칙성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설명, 복습 철저하게 잘 해가지고 좀 자, 복잡한 요소들이 좀 몇 개 보이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 시작하겠습니다. 복소수 x와 양의정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이때 pn을 이렇게 와 함수 형태로 또 정의드렸습니다. 그곳에 또 대입하고 와 뭐 스타일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많이 비슷한데 다 시간을 좀 많이 걸리게 만드는 그런 형태들이 거듭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자, 왜일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양변에 x를 곱하게 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항시키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앞쪽에 오메가 풀었던 즉 x 세제곱은 1 이렇게 되는 이 특징 뭐 똑같은 문제에서 나온 규칙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기는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요소 부분에서 조금 더 재미난 특징 형태로 가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x 이 부분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모양을 봐야 되겠고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로 pn에 주어져 있는 이 괄호 부분에 항 두 개짜리는 잘 처리 안 되니까 항 하나짜리로 만들어가서 pn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pn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x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의 n제곱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끄집어내고 x의 2n제곱 더하기 xn제곱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규칙성을 또 찾아야죠. p1이다 라고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앞에 부분에서 마이너스 나오겠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당연히 0이고요. p2 플러스 되겠고 x 4제곱 자 4제곱은 x로 바뀝니다. 세제곱이 1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것도 역시 0입니다. P3 되면 다시 마이너스가 살아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그럼 4, 5는 뭐 4,
5는 뭐 할 거 없이 그냥 여길 거고 P6이 문제가 되겠군요. 6은요?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입니다. 자, 드디어 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 자체 요 녀석은 3번마다 규칙이 되는데 P에 대한 식은 6번마다 규칙. 자, 됐습니까? 딱 끝난 거죠. 부호에서 그 다음부터 0, 0 갈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바뀌는 것까지.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규칙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6번마다 규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P1, P2, P3, P4, P5, P6까지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또 계산기가 0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자, 근데 우리는 2019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6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6, 3, 18에 맞습니까? 6, 3, 또 18입니까? 39면 6, 6은 36?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3.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 풀이는 P1부터 쭉 해서 P 2019까지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반복하고 나면 P1, P2, P3 이렇게 3개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죠. 나머지가 있으니까. 자, 0, 0 아까 마이너스 3이었던가요? 그래서 최종 답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오메가에 대한 규칙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오메가에 대한 규칙은 3번으로 충분히 끝납니다. 근데요, 이렇게 식을 변형해 줬고요. 자, 그래서 다시 Pn 그 부분, 특히 이제 여기에다 이제 마이너스 형태 이 부분이 나오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3번마다 규칙이 아니라 6번마다 규칙이 될 수 있게 또 만든 규칙성에 대한 조사를 2번 P, 오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나온 P에 대한 조사.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를 좀 살짝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규칙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좀 찾아서 그 규칙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잘 이해되셨습니까? 18번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래에 풀어본 해설한 강의 중에서 가장 좀 시간 내에 풀이하기가 좀 까다로운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화성고 19번. 하지만 드디어 19번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y는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간을 걸리게 만들어 갔습니다. 자, 합성함수 형태로 아직 교과과 정상 합성함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 괄호 부분에 똑같은 부분이 보이는 이런 형태의 식입니다. 자, 근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범위 파트 부분이 이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최소,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최소. 와, 우리가 평상시 풀어야 될 문제를 무려 3개나 풀어라 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 t라고 우리가 치환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치환해야 되겠습니다. 자, 3개니까 뭐 우와, 으쌰,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x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거 풀려면요, 마이너스 1x2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t는 가장 작을 땐 1에서 같겠죠, 최소값.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됐습니다. 가장 큰 값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3 처리해서 구해놨습니다. 미리미리 다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x 범위가 어디까지? 0까지. 이거는요, 범위에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작은 값 0 집어넣을 때 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4 해서 8 됩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범위는요, x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범위에 또 3, 4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자, t값의 범위는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9-6해서 3 처리되겠고, 그 다음 4를 집어넣으니까 16 마이너스 8에서 8 처리됐습니까? 해서 구해놨습니다. 와, 치환하게 되면
범위 바뀝니다. 라는 수다. 이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처리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2학기 때는 합성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2차적으로 치환한 t 값의 범위를 구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 y는 원래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이 참수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t 값이 꼭지점의 t 값 마이너스 2의 분의 b 처리해 주니까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부터 역시 또 어디까지? 3까지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요, y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값 2를 집어넣으면 되죠.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가장 큰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4, 6, 그러니까 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이게 M1. 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것들을 다 풀이 과정 속에 제시하십시오. 서술형입니다. 근데 이제 뭐 M1, 요건 이제 뭐 라지 M1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자, 최대치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였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K1이요? 와, 그러면 여기 빼는 거니까 K1 또 여기서 9까지도 구해놔야 되나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Y를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와, 0부터 알겠습니다. 0부터 어디까지? 8까지? 오, 그렇습니까? 0부터 8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소에는 변함이 없는걸요? 자, 최대는 이제 8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8, 64에 32, 32에다가 다시요. 88, 64, 48, 32 더하기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32에다가 34가 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요. 자, 그럼 또 K값까지 구해줘. 차이는 그러면 36 처리됐습니까? 구해놨고, 그 다음 범위 보겠습니다. 다음 범위는 3부터 해주면 이제 여기 범위 벗어나죠. 3부터 8까지, 8까지는 34 구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집어넣어 대입을 하게 되면은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차이, 그러면 K3에 해당하는 값인 35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와, 드디어 구했습니다. K1 9, K2 36, K3 35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겠죠? 와, 2는 좀 빼네요. 9 마이너스 36 플러스 35 처리해서 숫자 커지는 거 방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좀 약간 까탈스러운 문제로 출제됐을 때 이렇게 하나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3개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공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치환을 해서 주어진 변역에서 치환한 식의 범위를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치환한 식을 다시 쓰고 열심히 구했던 범위가 제한 변역인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가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소, 최대 구해서 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 최소의 차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요. 됐습니까? 다른 거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제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는 다른 문제의 한 문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3개를 결합시켜서 계산하는데 좀 시간을 걸리게 만들고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은 똑같은 이 방법을 3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법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간 내에 풀어가는데 상당히 버거운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화성고 문제 전반적으로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복습을 좀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력을 형성시켜 갈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기에 좋은 자료인 그런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어려운 과정 여러분과 함께한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화성고 강의 마칩니다.